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 8회 말랑말랑 옥천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한응입니다. 네. 자, 오늘은 그 아주 특별한 손님들, 항상 특별하지만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어요. 두 분. 우리 저기 주민자치회 동이면 회장님이시죠 지금. 그러면서 옥천군 연합회 회장을 같이 맡고 계시는 박용길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벌써 두 번째네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조합을 왜 만들었냐면은 그 이제 군의원이신데요. 박정옥 그 군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장 박정옥입니다. 아, 행정운영위원장이시죠, 또. 네.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지금 조합이 맞은 거예요. 왜 그래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이제 주민들이 어떤 특정 사안을 가지고 우리 방송국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 군의원님들도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 의원님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아 우리 주민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가를 자연스럽게 학습도 할 수 있는 자리도 되고 물론 안 하셔도 다 알 수 있는 분들이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조합을 이런 식으로 만나서 좀 이끌어 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끈다는 말은 좀 그렇고요.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실 며칠 전에 동이면 주민자치회가 첫 주민총회를 했죠. 네, 했습니다. 네. 지난 저도 20일. 지난 20일 날요. 네네. 저도 그날 갔었는데 아우 너무 잘 됐어요. 다른 읍면에서 오신 그 회장님들이 바깥에서 막 부러워하더라고요. 네. 거기 이렇게 합심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 보면서 아주 분위기가 아주 성대하게 잘 이루어졌고 저는 사실 끝까지는 제가 참석을 못했는데 그날 저기 우리 저기 의원님도 거기서 끝까지 다 보고 오셨죠. 네, 끝까지 다 봤습니다. 네네. 하여튼 뭐 잘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고요. 오늘은 사실 그 앞부분에 우리 동이면하고 특별히 인연 있는 분이시죠. 그 전에 그 이장학교에 오셔서 강의도 해주셨고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 제주도 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교수님으로 계시는 신용인 교수님을 한번 모셔보려고 합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전화 연결돼 있죠?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기 다들 아는 분들인데 인사 한번 나누시죠. 예, 아유, 우리 박정욱 그 의원님, 예, 면장 때 이렇게 뵀었는데 의원 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예, 또 우리 박용길 회장님도 그 연합회장님도 되셨다고 예,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이 전화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아유, 저도 전화로나마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네. 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아는 분들이라 저희들이 이 전화로 연결하는 걸 원래 중간쯤에 하는데 오늘은 그 앞부분으로 모셨어요. 오늘 이렇게 출발하는 동이면 주민자치회, 옥천군 연합회 그리고 여기 하여튼 우리 저기 교수님이 특별히 또 우리 동이면이나 우리 옥천 또 주민자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평소에. 예, 예. 네네. 덕담도 한마디 해주시고 이미 해주셨는데 우리 앞으로 동이면 주민자치회가 옥천군 연합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아, 일단 너무 잘 하시니까요. 제가 뭐 이런 방향 제시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참 저는 굉장히 그 옥천에 갈 때마다 어떤 옥천에 가서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희망을 느껴요.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거의 불모지 단계고 이제 막 걸음마하는 단계인데 제도적으로나 시스템이나 이게 갖춰준 게 너무 없기 때문에 사실 불모지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옥천을 보면은 어떤 희망과 비전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옥천에서 정말 어떤 제대로 된 주민자치 모델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이 바탕이 돼서 그것이 어떤 씨앗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어떤 제대로 된 어떤 주민자치가 정착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옥천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예. 네. 하여튼 저기 너무 우리 옥천을 좋게 봐주셔서 사실 듣기에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우리 저기 저 아니, 우리 절대 좋게 본 건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본 겁니다. 박용길 대표님도 여기 한번 한 말씀 좀 네. 해주세요. 지난해 12월이었죠. 우리 교수님 모셔서 워크숍을 가졌고 그때 해주신 말씀들이 우리 옥천군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감명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도 그 임종환 교수님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도 좀 보고 하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나 또 임종환 교수님 갖고 계셨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옥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걸 듣고 보고 하면서 상당한 그 책임감 또 부담 이런 것들이 있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시작하는 주민자치회의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우리도 준비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지난번에 이제 그 임종환 교수님이 제주에서 그 동영상을 그 강의하는 동영상을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수님 뵈면은 그 부분들 그때 와서 강의하셨던 부분들이 지금은 제주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되고 적용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우리 신용인 교수님은 아직 전화 안 끊으셨죠? 예. 네. 신용인 교수님이 이 마을공화국 즉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너무 지금 거기에 깊이 들어가 계세요. 학문적으로. 근데 우리 옥천을 이렇게 봐주시는 이유는 특별한 게 있으시죠? 옥천을 이렇게 봐주시는 이유가 그 전에 제가 처음 2년이 됐을 때 들은 얘기가 언론 환경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사실 옥천은 그 옥천신문이라는 그 지역 신문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예. 예, 이 사실은 이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고 이러려고 하면 그 언론의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어떤 중앙 언론이나 여러 언론들을 볼 때 주민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조명하는 중앙 언론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정말 어떤 자생력을 갖고 또 나름대로 어떤 언론으로서의 어떤 그 정론직필을 하는 그런 관점을 갖는 지역 언론들이 있는가? 특히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굉장히 없거든요. 그런데 옥천은 바로 그런 기반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옥천 신문이 있다는 거는 또 바꿔 말하면 그만큼 또 옥천 국민들이 그만큼 어떤 자치의식이나 민주의식이 앞서가고 뛰어나다는 점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결국 이 자치라는 것도 이제 제도도 중요하고 다 그러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옥천이 굉장히 앞서갈 수 있다. 특히 옥천 신문도 있고 또 옥천 국민들의 어떤 자치의식도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겠다. 다만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은 이 주민자치회가 아직 우리가 이게 제도화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예, 제도화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어떤 법적 뒷받침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는 옥천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기 교수님 어쨌든 우리 옥천하고 인연 늘 귀하게 이렇게 좀 가져주시고요. 아유 감사하죠. 예. 귀한 인연이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이제 이 라디오 이 지상파 FM 채널을 하나 받아서 지금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옥천 신문하고 이렇게 좀 그 서로 협업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언론의 언론 인프라가 건강한 이런 동네를 저희들이 계속 갖고 갈 거고요. 그 토대 위에 이제 주민자치회라든지 뭐 등등 주민들의 자치 역량을 키우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수님 우리 방송국에 오셔서 주민들한테 그전에는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하셨잖아요. 예. 네. 우리 방송국에서 준비를 할 테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교육 드려야 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방송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저희들이 초대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오늘 박 위원장님도 박 의원님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하시고 보내드리죠. 예, 저 교수님. 예, 오늘 너무 반갑고요. 옥천에 오세요. 예, 직접 한번 뵙고 싶습니다. 예, 조만간 뵙죠. 제가 한번 옥천으로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환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저기 우리 신용인 교수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건강하시고요.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옥천을 진짜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 제주대학교의 아주 귀한 인연 신용인 교수님 연결해서 지방자치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앞서 약속한 대로 앞으로 기회가 닿으면은 신용인 교수님은 이제 시작했으니까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옥천하고 인연은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우리 박용길 회장님은 2020년부터 시작해갖고서 그 소위 그 주민자치 협의회 시절이죠, 그때가요. 네. 예, 그때부터 시작해갖고서 계속 그 군 대표도 맡으시고 거의 뭐 기간은 얼마 안 되지만 옥천군 주민자치에 거의 이제는 거의 모든 자료를 다 안고 있는 분이 됐어요. 어느덧. 네, 그렇게 그래서 됐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그 지나온 그 족적에 대해서 우리 저기 애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때 2020년 그 주민자치 협의회장을 했습니다. 저 동이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전국의 모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무런 그 행사나 사업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상황에서 옥천은 굉장히 큰 그 발자취를 남겼어요. 그 시기에. 왜 그러냐면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작업을 그 시기에 했거든요. 다른 어떤 행사나 사업을 하지 못했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조례 작업도 하고 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면서 기왕이면은 군하고도 그때 협의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이름만 바뀌는 주민자치회 하지 말자. 실질적으로 뭔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것이 지역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회를 만들자 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례나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반영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시기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충북에서 가장 그 제도적인 그 예산적인 뒷받침들이 그나마 좀 앞서가는 그런 옥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이제 딱 주민자치회라고는 명칭을 하지 그 이름을 안 썼더라도 우리 저기 박정옥 군 의원님께서 그 당시 그 면장으로 재직하실 때잖아요. 아니, 그 전에 그 퇴직을 전인가요, 했습니다. 바로? 예. 근데 그때부터도 관심을 참 많이 가져주시고 네. 우리 면에서도 그런 그 아기자기한 행사들이 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옥천군이 앞서가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또 동이면이 또 그 중에서도 앞서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 대표님도 그 주민으로서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 전에 이제 김현용 회장님이 계셨었는데 그때 당시 우리 박용길 회장님이 거기 회원으로 계시면서 또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동이면의 주민자치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박 대표님하고는 사실 이렇게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한 동네 살면서도 나이 차이도 조금 있고 그래서. 근데 이번에 만나 보니까 너무 그냥 속된 말로 똘방똘방하고 또 거기다가 의욕도 대단하고 네, 너무 잘하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그 학습 능력도 뛰어난 것 같고 네. 앞으로 기대가 진짜 무척 큽니다.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걸 좀 재미있게 한번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주민자치 조직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우리 흔히 아는 마을마다 뭐 대동계니 뭐 두레니 뭐 이런 향약인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주민자치의 원형에 가깝거든요. 저기 저 동학 농민 운동 같은 것도 거의 그렇고요. 뿌리가 굉장히 깊은 나라에 우리 전통 속에서도 이게 찾아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일제 강점기 접어들면서 많이 훼손됐죠.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딱 하나 그런 것들이에요. 기존의 그 행정 조직이 우리는 불행하게도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근대화된 제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장 조직이 또 만들어졌고, 그래서 저는 이건 굉장한 난제라고 생각하는데 지혜를 모으면 저는 뭐 우리가 전국만 찌르면은 저는 풀린다고 보거든요. 기존의 그 이장 조직하고 이장 조직도 어쨌든 상당 기간 뿌리를 내린 조직이란 말이에요. 마을에서 대표성도 인정받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장 조직이 굉장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일례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마을 회로는 소송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군에서는 임명도 하고 소위 임의 조직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자치회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 이제 파악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이걸 주민자치조직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아요, 이게요. 그래 앞으로 그 기존의 그 이장 조직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도 성패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는데 기존의 이장 조직하고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 같이 어쨌든 옥천군을 위하고 마을을 위한다는 데 있어서는 이게 둘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란 말이야. 근데 항상 더 잘해보겠다는 데서 갈등이 빚어지더라고요. 더 잘해보자고 하는 데서. 근데 더 잘해보겠다는 분들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응? 우리 저기 박용길 대표님,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뭐 여러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이 뭐 성급하게 이렇게 그렇죠. 또 접근하고 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여간 우리가 더 잘하겠다고 하는, 더 잘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저는 좋다고 봐요. 축하할 좋다고 보는데 거기에 무슨 이제 헤게모니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어떤 주도권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서 사실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 그런 결과들이 만들어지는데 어쨌든 똑같이 잘해보겠다고 하는, 지역을 좀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서로 접근을 하고 또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정리를 하다 보면은 뭐 충분히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우리 박 의원님도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 저도 이제 그 이장이라는 조직, 주민자치라는 조직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볼 때 이장이라는 제도는 어떤 강제성 이걸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민자치는 어떤 면에서는 강제성보다는 자율성이 본인의 의지로 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으로 보면 주민자치를 이제 지난 20일 날 동의면 하는 거 보고 저는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은 가졌어요. 근데 한편은 그 이장 조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주민자치랑 어떤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우리 협의장 말씀하신 대로 급히 서두를 건 아니고 시간 가면서 요거를 하다 보면 어떤 그 해결 방법이 나올 것도 같아요.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면 죽어가는 공동체는 살릴 수 있는데 또 어떤 걱정이 되냐면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마을이 있고 안 하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위원으로서 그러면 잘하는 마을은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마을의 주민들은 또 소외될 수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염려도 되더라고요. 그게 마을마다 편차가 심해요. 네. 어느 마을은 젊은이들이 좀 꽤 있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고 기농기촌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마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마을이 있고 뭐 등등 하여튼 마을마다 편차가 심한 것도 큰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요. 박 회장님 말씀처럼 서서히 이제 풀어가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저희 마을에서는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는 그런 준비를 사실 했었어요. 이장님을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안터마을이잖아요. 안터마을 주민자치회를 꾸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면 주민자치회 만들어지기 전에. 그래서 기존의 이장님은 우리 마을에 당연직 총무 역할을 하고 우리 주민자치회, 마을 주민자치회. 그래서 결집된 의견을 그 주민자치회 가서 전달하고 또 그쪽에서
마을에다가 전하고 싶은 얘기들은 이장님을 통해서 그렇게 또 전해주고, 그리고 마을에는 마을단위 주민자치회장을 하나 따로 주민들이 선출해서 이렇게 가면은 자연스럽게 주민자치회하고 그 이장들하고의 그 간극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요. 어쨌든 생각일망정 많이 앞서갔던 거죠. 예, 많이 앞서갔죠. 예, 그때 그런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내가 그 동이면 주민총회에 참석해 보니까 뭐 이장님들이 거의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네. 그죠? 예. 그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들고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이제 시간을 두고 만들어지지 않겠어요? 네. 네. 하여튼 그런 면에서도 기대가 좀 되더라고요. 자, 우리 이쯤에서 저기 잠깐 신청곡 하나 듣고 갈까요? 저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없다면 제가 또 없을 것 같아서 그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 오늘은 대한민국이라는 노래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애국심이 남달라요. 네. 좋습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이 언제나 자유로운 곳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우리의 마음속에 이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도시엔 우뚝 솟은 빌딩들 농촌엔 기름진 논가봐 저마다 자유로움 속에서 조화를 이뤄가는 곳 도시는 농촌으로 향하고 농촌은 도시로 이어져 우리의 모든 꿈은 끝없이 세계로 뻗어가는 곳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위해 이렇게 우린 이 강산을 노래 부르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네. 애국심이 불끈 솟는 그런 신청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그 주민총회 때 말이에요. 네. 우리 저기 박용길 대표님 그 인사말 중에서 확 와닿는 게 있었어요.
믿어달라고 우리 저기 군수님과 그 의장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네네. 믿어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을 믿어달라고. 예? 네. 사실 어느 영역이든지 우리 사회가 진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신뢰 기반이 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런 면에서 그 아주 호소력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믿어달라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여기 우리 박정옥 그 저기 군의원님한테도. 예, 저도 감동적이었는데 말씀해 주세요. 네. 어쨌든 현장에서 주민자치를 하면서 느꼈던 그 부분이 이제 그대로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면회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특히 연합회장으로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세우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읍면 주민자치회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경직돼 있고 사실은 이번에 총회를 준비하면서도 책정된 예산은 있는데 그걸 필요한 용도로 쓸 수가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도 필요한 부분에 쓰질 못하고 결국은 주민자치위원이나 지역의 도움을 받아서 돈을 만들어 가지고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예산보다 사실은 그렇게 도움을 받은 그 금액이 훨씬 더 커요. 그런데 사실은 군에서 행사를 하든지 회의를 하든지 할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역 축제를 한다고 할 때도 많게는 몇 억씩 들어가고 몇 천만 원씩 그 예산을 가져야 그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새롭게 시작되는 그 주민자치회 그리고 주민총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직은 모르세요. 지역 주민들이 주민총회가 뭔지 그런 내용들도 모르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쨌든 오셔야 되고 와서 보셔야 되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주민들을 모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농촌에서 농번기이고 다 피곤하고 더위에 지치고 이런 상황 속에서 회의를 한다고 이렇게 한 공간에 모일 수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동해면 같은 경우는 소재지 형성이 이렇게 되질 않아서 네네 그 옥천읍이나 이원이나 청산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소재지가 형성이 돼서 그 주민들이 모이기가 동해면보다는 훨씬 더 편안할 텐데 동해면은 소재지 형성이 안 된 상황에서 멀리서 이제 이렇게 그 회의를 참석하시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이제 오셔야 되는 그런 훨씬 더 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분산형이죠. 동해면은 대표적인. 그래서 동해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몇 군데 말고 대부분의 그 면들이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갖다 정말로 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경직되지 않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훈련을 통해서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정말로 제대로 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금은 어쨌든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는 것처럼 시작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훈련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좀 과감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기반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믿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게 믿음을 갖고서 또 같이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때 새롭게 이제 취임하신 군수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시냐에 따라서 옥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간곡한 부탁을 드렸던 겁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켜주는 즉 오해가 자꾸 쌓이면은 그 해결할 수 없잖아요. 특히 작은 오해가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예. 이런 걸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사실 언론이 좀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 사실은 그거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사실 지금 기초지자체, 집행부서 공무원들의 애로도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이런 요구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오해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나는 절대 누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랜 시간
이 지역에 살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이해도 같은 게 조금은 생겼어요. 저도 젊은 날에는 그 공직사회하고 많은 이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딪힘이 있었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내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데서 온 현상 아닌가 이제 이런 저기도 하는데 아까 지금 저기 대표님 그 행정에 대한 그 어려움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저도 100% 공감하고요. 예, 예. 주민자치회도 사실은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은 행정 공무원들도 사실 처음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 뭐 참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일선의 공무원들도 담당자들도 새롭게 공부하고 배워가면서 지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도 군 협의회장을 하면서 쭉 느꼈던 부분들은 어쨌든 옥천군의 그 담당을 하고 있는 그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헌신적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은 배우려고 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뭐 칭찬해주고 싶고 지난 그 연말에 워크숍 때에도 제가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담당자 참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건 사실 제가 이제 같이 전환을 같이 노력하고 했던 그 과정 속에서 느낀 부분을 그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근데 공직 생활을 오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업무가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업무가 부과되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게 급여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기껏 늘어나는 것은 감사 지적받을 거리만 늘어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공모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안 한다고만 내모를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네, 네. 공모사업을 하고 이런 새로운 그 정책사업 같은 거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연결되다라는 이런 선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하면은 거의 뭐 끝이 안 좋은 지금이야 죄송합니다. 지금이야 많이 나아졌지만 결국은 그거 한 공무원들은 끝판에 그 아주 그 낭패를 치르는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것들을 진짜 제도적으로 좀 보완도 해줘가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주민자치회가 이제 막 응아하고 태어난 상태란 말이에요. 네. 태어나는데 태어나자마자 막 그 수저 들고서 막 퍼먹고 이러면은 탈나듯이 지금은 아직은 유아기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관찰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주변 환경도 익히면서 또 그러면서 이제 주변하고 오해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이런 걸 지혜롭게 해나간다면 우리 박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너무 안심이 돼요. 저는 사실 행정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으시네. 예. 그래서 이 일에 지금 합류하고 있는 우리 그 공직자들 격려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힘이 좋은- 나게끔.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도 그런 건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비단 이 일뿐만 아니라 새로 펼쳐지는 그 정책 사업 같은 거, 공모 사업 같은 거 이거 하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그런 뭐 보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힘을 좀 주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오 대표님이 하시는 부분에 이제 공무원들의 그 애로사항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 이제 박 연합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산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주민들만이 느끼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도 예산을 그 한정되게 규정이 많다 보니까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못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옥천의 이제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도적으로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을 쓸 수 있는 그 예산의 범위 사용할 수 있는 한계를 좀 풀어주면 좋은데 이게 이제 한 지역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을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박 연합회장님은 특히나 이제 그 주민자치 총회를 하면서 그 느꼈을 애로사항 정말로 예산은 돈은 있는데 써야 되는 부분을 못 쓰고 쓸 수 없는 부분을 쓰라 하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아마 애로사항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총회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풍성하고 그 모습을 봤을 때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 믿어달라고 하는 그 말씀도 정말 우리 회장님이 얼마나 노력했고 그 부분에 고심했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는데 아마 그 저희들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뭐 복잡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걸리는 건 이 자본주의 틀 속에서는 돈 문제에 걸리잖아요. 돈 문제. 응? 돈을 안 주는 건 아닌데 주는데 너무 응. 이게 그 재량권을 소위 네. 이 재량권이 늘어나야 자치 의식이 함양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너무 세세하게 묶어놓다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자치 훈련이 안 된 상태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구석들이 많다고 봐요. 저도 동네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사실 시골 지역에 뭐 1억, 2억, 10억 이렇게 돈 주잖아요. 이거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마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고 어차피 이건 국민들 세금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아주 투명하게 제대로 이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그 자치의식이 함양돼서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마을을 대단히 이건 참 부담스러운 얘기지만 몇 군데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 저는 조금 그 회의적인 생각이 사로잡힐 때도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졌고 이제 부단한 그런 자치의식을 함양을 통해서 이제 그 신뢰가 자꾸 만들어지면서 그 돈 쓰는 문제에 있어서 이 재량권도 자꾸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투명한 사회가 또 되어가겠죠. 그렇죠. 예. 네. 그 전에 뭐 저기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보조금 사업이니 뭐 이런 거 하면은 사실 시골에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거 진짜 생각 없이 공짜라고 생각해서 막 그 한 사례들이 부끄럽지만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던 세월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제한을 많이 했었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거쳐서 오늘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한 버리기만 할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그 성장통을 앓듯이 이렇게 다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민주주의라는 건 지난하게 발전하는 제도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주민자치가 사실은 원래 전통적으로 있었던 건데도 이제 좀 늦게 이제 출발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뭐 그거 이제 다시 뭐 후회하거나 누구 원망할 필요 없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겠죠. 예, 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옥천이 특히 동이면이 아주 큰 희망 덩어리를 이번에 잉태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주민들 동원하는 문제가 우린 동원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사실은 있는데 사람이 안 모이면 안 되잖아요. 또 네. 주민총회 하는데 자발적으로 모인다고 하고 5명이 모여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동원에 대해서 굉장히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것도 완충을 해야 될 때가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 모을 때 그냥 하이타이 가지러 오세요. 이것도 괜찮다고 봐요. 초기에는. 그렇게 출발해서 나중에 차츰차츰 그 의식이 거기에 배어 들어가서 이제 하이타이가 비로소 없어지고 그래도 내가 여기 꼭 나가야지 우리 면이 또 내 생활이 나아진다라는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저기 경품도 준비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이번에 경품도 많이 준비한 것 같은데. 네, 많이 준비했습니다. 출향인들 도움이 좀 있었나요? 출향인들보다는 우리 이제 주민자치위원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분들 좀 실명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려도 돼요? 이 자리에서는요. 그분들 선거에 나올 분들도 아니고. 우리 연합회장님이 가장 큰 경품을 내놓으셨던데요. 연합회장님이 예. 그 텔레비전 네. 그거 누가 타갔어요? 그거는 저 제일 멀리서 가덕. 오신 분, 네. 멀리서 오신 분 가덕. 네. 잘 됐네요. 네. 아주. 네. 예. 그 출향인들도 많이 그 마음을 모아준 것 같고. 네. 하여튼 참 풍성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옐로우 시티 네. 노란색으로 물들이다. 네. 그게 이제 전라남도 그 장성에서 하고 있는 건데 거기 견학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장성 저도 몇 번 가봤거든요. 네. 근데 한 개 군이 노란색으로 물들이니까 눈도 피곤하던데 내가 볼 때는 사이즈가 오히려 면단이 우리 동이면 정도가 어쩌면 적합하지 않을까? 네, 선진지 그럴 견학이라고 수 있습니다. 다녀왔지만 네네. 예, 우리 옐로우가 진짜 옐로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동이면 뭐 이번에 총회 그 부제가 동이 노랑으로 물들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 뭐 오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장성 옐로우 시티를 가보고 우리도 어쨌든 그 지역에 이제 많은 뭐 축제나 이런 행사들이 있는데 동이면 유채꽃밭이
홍보 예산 전혀 없이 10만 이상의 관광객을 오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 이후에 축제도 준비하다가 이제 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무산이 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서 모티브를 받아서 노란색 유채꽃을 중심으로 유채꽃밭을 중심으로 동이면을 노랑으로 물들이자 하는 그런 큰 이제 그림 속에서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 특히 우리는 이제 옥천 동이면 같은 경우는 그 정말로 금강이라고 하는 좋은 자연 자원이 있어요. 그리고 옥천은 잘 몰라도 금강 휴게소는 알 정도로 전국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는 그런 명소가 있습니다. 그 이제 옥천 구경 중에 하나인 금강 유원지, 예, 그 부분이 있어서 바로 이제 유채꽃 축제장 유채꽃밭하고 금강 유원지가 이제 인접해 있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전국에서 쉽게 그냥 운전을 하다가 쉬러 왔던 그런 분들도 가까이에 얼마든지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초점으로 해서 하여간 요번에 이제 총회장에서도 주민 그 발언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주민들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 어쨌든 400명 가까운 우리 주민들이 주민투표에 참여를 했고요. 정말로 아마 주민총회를 하면서 그 지역 주민의 10%, 10몇 프로가 이렇게 주민총회에 투표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많이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 총회 안건이었던 동이 노랑으로 물들다 그리고 또 옐로우로드 조성 사업 이거를 이제 그 아주 높은 그 찬성률로 통과를 시켜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쪽뿐만 아니라 이쪽 안터지구가 또 이제 그 환경 관련해서 생태관광 지구가 됐기 때문에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진행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또 그리고 바로 그 유채꽃밭 인근에 있는 구 포도축제장 그쪽이 동이면 주민들 재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앞으로 이제 수익 사업과 연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하면서 회의 안건으로 또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하고 모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면별로 지금 주민자치회가 다 이제 만들어지고 총회 지금 준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이제 국외읍 면이잖아요, 우리가요. 네. 네, 국외읍 면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앞서가는 면이 있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뒤로 약간 처지는 면도 생길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동이면이 선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연합회장님이 계시는 면이기도 하고, 응? 그래 꼭 하고 싶은 일이 많을 텐데 아까 이제 돌봄 문제도 잠깐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제 수탁 사업 같은 것도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금 마을별로 우리가 인구 유입 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귀농귀촌 우리가 유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 들어와갖고서 이 거의 갈등을 안 겪는 마을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건 제대로 들여다만 보면은 저는 풀 수 있다고 봐요. 이런 것들이 안 풀리면은 그리고 그분들도 사실 그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네. 뭐 귀농하고 귀촌하고는 결이 다른 거지만 특히 귀촌하신 분들 중에서 그래 이런 분들하고 이런 분들을 우리 지역에 유용한 자원으로 쓰려면 최소한 갈등 문제는 해소하고 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서로 오해에서 비롯된 그 갈등 문제가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그 동이면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것도 군하고 좀 협의해서 수탁 사업으로도 좋고 한번 모범적으로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 자치적으로 이건 다 좋은 거예요. 네. 행정력 낭비 요인도 어마어마하고 또 살러 오신 분들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정착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그분들하고 그 어떤 그 벽이 만들어지면서 굉장히 불편한 그런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그 저기 뭐 군에서도 필요하다면 이건 저기 예산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력 지원까지도. 예. 그래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 돌봄 문제 같은 것도 이제 뭐 지금 욕심이 많으시니까 우리 박용길 회장님께서 한번
이거 예산이 물론 수반되는 것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잖아요. 뭐 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작게 들여서 할 수 있는 거. 임기 중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아까 우리 신용인 교수님하고도 인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그 부분에 저는 관심이 많이 있는데 이제 하면서 야 이게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고민을 하면 할수록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지역적인 어떤 그런 한계가 있어요. 농촌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농촌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 부분도 뭐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고 이번 총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은 그 읍면에 컨설팅 좀 비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총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이 마을 자원조사를 하고 그 자원조사를 통해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총회에 붙여가지고 이제 동의를 얻어가는 그런 이제 일련의 과정인데요. 주민자치회에서 사실은 그 마을 자원조사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한계가 있어요. 만만치 않죠. 예, 단편적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전문가들을 통해서 각 읍면별로 제대로 좀 중장기 발전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그 각 읍면이 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면은 훨씬 더 예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쓰고 효용성 있게 쓰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읍면별로도 그런 어떤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예산들 그게 된 상태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일을 해 나간다 그러면은 훨씬 더 조금 좀 명확하게 좀 갈 길을 알면서 그렇죠.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어쨌든 예산 작업을 하고 할 때에도 연합회 차원에서도 좀 요청을 해서 앞으로 좀 그렇게 좀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래 부분에 대해서 2019년에 아마 마을별로 자료 조사를 제가 중간에 이제 퇴직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2019년도에 그거를 마을별로 조사를 아마 시작한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아마 면에 문의를 하시면 어느 분인가 아마 그거를 한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주민자치회가 늦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원래 군에도 지금 관선 시대에도 이 행정이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그 중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건 있어 왔어요. 근데 이게 주민들 의견은 조금 그 네, 그렇죠. 소외된 상태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앞으로라도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우리 옥천군 중장기 발전 계획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들이 딱 봐도 아 우리 마을 건 이거야라고 딱 찾을 수 있을 정도로 마치 우리가 족보는 거창한데 정작 내 걸 못 찾는 이런 낭패를 겪어서는 안 되듯이 응? 우리 옥천군 중장기 발전 계획에서 우리 마을 걸 찾아내고 우리 마을 것 속에서도 나하고 직접 연관된 그런 계획들이 살아 생동할 때 움직일 때 우리는 그 계획에 대해서 훨씬 더 호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또 주민 자치고. 네. 예. 저도 하여간 그 지금 그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런 계획들이 뭐 있었죠. 동의면도 아마 이전에 그 또 뭐 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전 위원장님 때도 그런 그 저 시도를 했었고 그 자료 그때는 만들었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주민자치회가 됐고 아마 읍면에서 이런 고민들을 다 하셨을 겁니다. 그 이전에는 만약에 그 읍면별로 중장기 계획을 뭐 하고 컨설팅을 받고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주민들의 어떤 그 요구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담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각 읍면에서 주민총회를 준비하면서 이런 고민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실제적으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했던 어떤 그 중장기 발전 계획하고 요거. 이제 새롭게 하는 거하고는 예, 상당한 그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래요.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은 별거 아닌 데서 출발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놓고 나면은 그게 민들레 홀씨처럼 확 번져서
그게 그 면 지역, 군 지역을 아우르는 그런 큰 그 행사가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 노랑으로 물들이다 이런 것도 내 면전에서 이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우리 박정옥 군 의원님이 면장하실 때 거기 그 유채꽃 그 박효서 이장 협의회장하고 이렇게 막 협의해서 그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미미하게 시작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뭐 인정해주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그 마을이 그 면이 그 군이 커지냐 안 커지냐는 스토리가 얼마나 탄탄하냐에서 판결이 나더라고요. 이게 판가름이. 응? 그래서 스토리를 그러니까 차곡차곡 축적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이제 마을의 역사고 면의 역사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유채꽃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강가에다가 생뚱맞게 뭐 저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거라고요. 그게. 처음에는 척박한 땅에 씨를 뿌리니까 씨도 잘 안 났었죠. 그렇기도 하고. 네, 근데 예. 지금은 잘 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우리 동의면에서는 하여튼 칭찬이 풍성한 면, 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옥천군도 칭찬이 풍성한 군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못 살아서도 이런 이야기를 더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신문이나 언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비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젊은 날에 그 직종에 종사하면은 이 칭찬하고는 좀 멀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우리 저기 끝으로 신청곡 한 곡 더 듣고 그 노래 끝나면은 우리 저기 주민들한테 인사말 하는 걸로 이렇게 오늘 시간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네네. 우리 박영길 대표님 신청곡. 언뜻 생각나는데 저는 어쨌든 동이 노랑으로 물들다니까 태진아의 노란 손수건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의미 있네. 손수건을 흔들며 님이 오신 날이에 흔들었던 손수건 노란 손수건 뒤돌아보면 그리움에 고개 떨구고 뒤돌아보면 그리움에 울고 있겠지. 세월 속에 빛이 바랜 님이 주신 노란 손수건 마른 나무에 꽃은 지듯이 사랑은 떠나고 이별의 공간을 눈물로 채우며 이별의 시간을 미소에 담아 건네준 거야. 네 모실 때 흔들어야지 노란 손수건. 손수건을 흔들며 님이 오신 날이에 흔들었던 손수건 노란 손수건 뒤돌아보면 그리움에 고개 떨구고 뒤돌아보면 그리움에 울고 있겠지. 세월 속에 빛이 바랜 님이 주신 노란 손수건 마른 나무에 꽃은 지듯이 사랑은 떠나고 이별의 공간을 눈물로 채우며 이별의 시간을 미소에 담아 건네준 거야. 네 모실 때 흔들어야지
들어야지 노란 손수건 마른 나무에 꽃은 지듯이 사랑은 떠나고 이별의 공간을 눈물로 채우며 이별의 시간을 미소에 담아 건네준 거야 네 모실 때 흔들어야지 노란 손수건 네, 노란 손수건 어땠습니까? 아이고 태진아 좋았습니다. 씨가 옥천 동이면을 꼭 한번 오시겠네요. 네, 그래야 그리고 될 것 같아요. 저는 언뜻 드는 생각이 우리 동이면이 노란색이면은 우리 국외읍면이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서 7빛깔 무지개 옥천군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이면이 노란색을 선점했으니까 네. 동이면 노란색이라고 다른 데도 다 노란색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7빛깔 무지개 옥천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네, 생각도 그것도 언뜻 좋겠어요. 해봤고요. 자, 끝으로 우리 주민자치의 주인은 주민들 아닙니까? 네. 주민들한테 부탁의 말씀도 좋고요.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그 주민총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또 이원에서 주민총회가 있고요. 또 29일 날은 청성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주민총회가 8월 16일 안남을 마지막으로 각 읍면의 주민총회가 이어집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주민 여러분께서는 각 읍면의 주민총회가 언제인지 좀 확인하셔서 그 총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우리가 사는 마을, 우리가 사는 그 지역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를 그런 기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주민자치회 정말로 충북을 넘어서 전국에 소문나는 옥천의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연합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 총회를 동이면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무슨 일을 할 때 사람이 행복하려면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주민 여러분들이 주민총회가 실시될 때 자발적으로 모여서 더욱 발전돼서 공동체가 살아나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 어땠습니까? 말랑말랑했습니까? 네, 말랑말랑했습니다.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우리 애청자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